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물 준비해 왔거든요. 이따가 드릴게요. 저는 제목처럼 저에게 아메이가 희망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처음 오신 분, 저와 같은 이 희망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위원님들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저의 아메이 스토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엄청, 네. 굉장히 긴장이 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저의 가족이에요. 제 남편과 저는 3명의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다 소중한 자녀들이죠. 저는 형모양처가 꿈이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었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아이들의 집중? 초집중.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지금 이제 첫째가 26살, 둘째 24살, 셋째는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하면서 첫째는 지금 아메이 PT고 이제 파운더스 PT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둘째는 엄마 나는 할 건데 나중에 할 거야 이러다가 요즘 4개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이 삶이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한 개만 공부해보자 이래가지고 홈미팅에는 이제 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빨리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멋진 삶,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굉장히 모두가 아메이를 했으면, 그래서 막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3 졸업하면 바로 아메이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가보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꿈이 있으세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안에 계시니까 꿈이 있잖아요. 제가 소비자 미팅을 하고 있는데 어제 60대신 분한테 꿈을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60평생을 살아왔다고. 그래서 지금 살 날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꿈을 꿔보세요 하면서 제가 꿈 터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도 꿈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많았는데 삶이 팍팍하고 하다 보니까 꿈을 다 잊고 살고, 내가 꿈이 뭐였지? 네, 아메 오면 꿈 터치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생겨지면서 지금은 진짜 많은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꿈의 일부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딱 보기에도 어때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금 또 아메 비즈니스를 또 열심히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퀴즈 낼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있대요. 그게 4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네, 돈, 건강, 친구와의 관계. 네, 네, 고민이죠, 고민. 네,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이 4가지 너무 잘하시네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의 4가지 고민은 건강, 재정, 관계, 직업. 이 4가지의 고민들이 다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하겠지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 고민들을 해결하는 게 행복한 비즈니스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또 삶의 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어때요? 오늘도 살짝 비가 왔는데 흐리죠? 어둡죠? 우울하죠? 네. 제 2017년에 마음의 날씨가 이랬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제 마음 상태가 이 상태까지 오게 되었어요. 뭐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이 고민 속에서 제가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 남편이에요. 저는 굉장히 사랑받는 가정에서 귀하게 좀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좀 마마걸?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말 잘 듣는 착한 딸?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도 그냥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았는데 저희 남편이 30 초반에 30 한 2-3살쯤에
많이 아팠습니다. 회사, 대학원, 그 다음에 영어학원, 너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무리가 오면서 아까 간 건강해졌잖아요. 급성, 전격성 비형 간염이 오면서 오늘을 넘기면 이제 간경화로 간다까지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삶이 와요. 2년 동안의 아픔을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뭐지? 제가 이제 멘붕이 왔죠. 그때 두 아이가 6살, 4살인가 7살, 5살 때 그냥 아이들만 잘 키우던 제가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 크리스찬인데 기도도 안 나오고 남편이 죽으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남편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때가, 30대 제 초반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피아노를 20대 때부터 이제 출장 레슨 하면서, 레슨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팽개치고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홈 레슨을 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어져서 이 전자담배 한참 유행할 때 총판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제가 이걸 접고 어린이집을 또 같이 운영해요. 그러니까 레슨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찾고 열심히 했어요. 그 외에도 주식, 부동산, 코인, 상조카드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럼 엄청 부자가 됐어야겠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점점점 더 빚은 늘어가고 가난해지는 현실? 이게 뭐지? 저희 멘붕이 온 거예요. 20년을 진짜 쉼없이 달렸어요. 근데 남는 건 빚인 거예요. 왜? 어린이집도 망하고요. 다 망했거든요. 돈도 다 날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울 상태, 아까 마음 날씨가 2017년이 어린이집 이제 망하고 빚더미에 안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레슨을 할 수 있을까?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피아노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줄까? 저라면 할머니한테 안 보낼 것 같은 거죠. 예쁜 선생님, 젊은 선생님한테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졌을 때 우연하게 저한테 선물과 같이 뭐가 왔을까요? 맞습니다. 아메이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메이가 딱 오면 어때요? 기다렸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런 걸 왜 나한테? 약간 이 느낌이죠? 저도 좀 그랬고, 사실은 저한테 아메이가 오지는 않았고, 전 아메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 친구들 3명이 아메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모르면서 그 세 친구를 불러놓고 해서는 안 될 이유들을 막 얘기하면서 하지 마라고 말렸어요. 절대 함께 동업해서도 안 된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아메이를 모르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절대 우리 제품도 쓰지 말자. 이러면서 1년 동안 제품도 안 써줬어요. 왜냐면 우리가 쓰면 계속 할 거잖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후원하다 보면 저와 같은 사람도 나와진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메이가 뭔진 모르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영업하는 일, 물건을 파는 것 같은 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것만 같은 그런 일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판다는 건 못한다는 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메이를 어떻게 만나졌냐? 제 남동생의 와이프가 간호사예요. 이 친구는 아메이를 1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막 이 어려운 2017년의 시기에 힘든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형님 아메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가 된 거예요. 왜? 간호사들이 아메이를 투잡으로 하는데 꽤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에 제가 그냥 쑥 들어왔어요. 제 동생 와이프이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얘가 아메이라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메이 제가 하지 마라고 했던 그 친구한테 아메이를 물어본 거예요. 아메이가 뭐냐?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반대했길래 얘는 아메이 암자도 저한테 못 꺼냈었단 말이죠.
언니가 뭐 제가 하라 한다고 할 언니도 아니고 이런 미팅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분당에 가서 미팅을 딱 듣고 저는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귀가 얇아요. 혹시나 제가 누구한테 또 속을까 봐. 이번에 선택하면 또 안 되잖아. 잘못 선택하면. 그래서 3번을 들어보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제가 아메이를 이제 본격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이 인생 그래프를 듣게 됩니다. 과거에는 준비 운동 하는데 보통 대학교 마지막 학기 되면 어때요? 거의가 취업을 했어요, 저희 때는. 그리고 안 된 친구들도 졸업하면 거의 다 취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 직장 다니면 정년퇴직까지 꾸준히 다니다가 퇴직 후에는 그냥 그 퇴직금을 가지고 금리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저희 딸들의 친구들도 보면 다 그냥 알바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을 취직을 해도 이 친구들이 오래도록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놓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다 쓰면 다시 와서 취직을 해요. 그리고 또 모아지면 또 즐겨요. 왜 그렇게 살아? 이해할 수 없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서 이제 취직을 해도 50세쯤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실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또 문제라는 거죠. 50에 나와도 남은 삶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이 노후 때문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말을 옛날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건 진짜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는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45세 때예요.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잘 나가셨던 분들이 20대 때 제가 되게 부러워했던 분들이 20년이 딱 지나서 보니까 다 초라한 노후를 맞이하신 거예요. 다 막 경비 가시고 건물 청소하시고 아파트 청소하시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 안 하셨던 분들이 다 일선으로 가신 걸 보면서 아, 내가 또 준비 안 하면 이런 노후를 맞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타임즈에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세까지 살아갈 거라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50년을 준비하기도 힘든데 거의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현실. 네, 그래서 반드시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또 이런 뉴스 기사도 있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준비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네. 그러면서 또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뀐다. 과거 원시 사회에는 힘이 세면 부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농경사회가 오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부자였고요. 산업화가 되면서는 어떻죠? 공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지식사회가 오면서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또 부의 중심으로 갔어요. 지금은 어떻죠? 4차 산업시대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은 부의 중심이 뭐예요? 네트워크예요. 회원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부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농사지으러 가야 될까요? 아니죠. 연결과 공유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회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딘가의 회원으로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근데 속해 있으면 돈을 버는 구간은 아니겠죠. 내가 회원을 모을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셔야 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결과 공유의 시대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뭔가는 해야 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메이가 이걸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시대의 흐름,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부도 상속되고 가난도 상속된다고 하는데 마인드가 상속된대요. 엄마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인드를 그대로 전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부자들의 마인드, 성공자들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시간들을 내보시고요.
혹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어보셨나요? 다 읽어보셨겠죠, 리더님들은. 저는 사실 경제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만 봤지 읽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전 세계에 돈을 버는 구간은요, 이 책 내용에는 이렇게 4가지 분면에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E와 S 분면에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 전문직을 하거나 95%의 사람들이 이 5%의 돈을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되기가 어려워요. 부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구간에, 임시소유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노동을 들여야지만 돈이 나와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딱 끊어지니까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근데 B와 I 분면을 보시면 I는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솔직히 우리 투자 못하지 않나요? 그쵸?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I 분면으로까지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B 분면이 있습니다. B 분면은요, 시스템 수입인데요. 여러분 꿈꾸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꿈꾸고요. 건물주가 되는 거. 그쵸? 많이 꿈꾸는데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시간과 노력,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딱 근데 지어놓고 임대가 되는 순간 어때요? 제가 어디를 가도 매달 임대 수입이 나와지죠. 그러면 또 음반은 어떨까요? 벚꽃 엔딩을 부르신 그분은 1년에 연 얼마 정도를 버시는 줄 아세요? 그 곡 하나로? 네, 보통 10억 정도를 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곡이 확 뜨면 이렇게 인쇄성,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거죠. 또 책은 어떨까요? 책도 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10여 년 전에 써졌는데 지금도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팔릴 때마다 인쇄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재능이 없어서 생각도 못할 일이었고요. 이 로보트 기요사키가 비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으래요. 삼성이든 현대든 뭐 네이버든 이런 대기업. 근데 저는 능력도 아이템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2번째는 프랜차이즈를 사래요. 돈 없어서 사실 제가 너무 우울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3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된 시스템에 합류하래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비분면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열심히 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있더라고요. 회사는 당신의 노후를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어때요? 회사들은 내 회사에서 집중하기를 원하죠. 저희 파트너의 어떤 회사분이 사과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사과를 수확해서 회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회사 사장님이 사과 농사 지을래? 회사를 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래가지고 사과나무를 다 베어버렸대요. 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회사 오너는 왜냐면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내 회사에다만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책임져 주지 않을 거면서 그렇게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대요. 저는 일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저희 남편은 일이 즐겁대요. 근데 저는 노는 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 저는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먹고 사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아까 95%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런 고민을 한대요. 그래서 빨리 돈 되는 거, 쉽게 돈 되는 거, 이런 걸 찾다가 다들 망하죠. 근데 부자들은 무엇을 찾냐면요, 어떻게 하면 돈이 계속 나오게 만들까? 시스템 돈나무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저도. 그러면서 토끼도, 현명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파놓는다고 해요. 하나만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아메이를 그래서 피아노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요. 자, 아메이 하면 어떻게 딱 들려지나요? 다단계? 그쵸? 근데 제가 여안에서 공부해보니까 아메이는 그냥 명품 슈퍼마켓이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저는 좋은 거 찾았었거든요. 맨날 검색하고, 뭐가 더 좋을까를 맨날 검색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아팠기 때문에 약간 건강 염려증? 예, 그래서 좀 더 좋은 거, 구분을 못하면 좀 더 비싼 것이 좋겠지? 약간, 이렇게 살았는데, 아메이에서 정확하게 제가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 아메이 슈퍼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를 얘기하잖아요.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써봐. 그러면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다단계야. 아는 사람 없어. 비싸. 남 이용하는 거에 시간 없어. 망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엄청 별별 말들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가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뭐지? 막 약간 멘붕이 좀 왔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오해들을 이해로 바꾼 다음엔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시킬 수 있겠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경제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건강 책들도 많이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돈 버는 방식이 변하죠. 그래서 정보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돈 주고 오셨나요? 그냥 오시죠. 모든 게 다 공짜죠. 여기는 공짜로 오시지만 이곳은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 문화센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자리를 꾸준히 나와보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나오면요, 이게 얼마나 기회가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고 하고요. 네트워크 없이는 성공 못한다고 하고요. AI 시대 이런 인간들만이 살아남는다. 막 이런 여러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나요? 그럼 나 뭐 해야 돼? 엄청 고민되죠. 근데 답은 있어요. 이 아마존의 CEO,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세상이 엄청 변화하는데 내가 지금 변화를 준비해서 뭔가를 자격증을 딸 때쯤이면 어때요? 또 다른 걸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시대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안 변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가 안 변할까요?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네. 바로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한 회사의 마케팅이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고 생활이 사업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허락받지 않고 나 사진을 넣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 아이가 3일 전에 태어났어요. 네, 저희 팀에 있는 아기인데요. 저희 팀 리더님 아기인데요. 예쁘죠? 네, 근데 이 아이 태어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네, 기저귀 쓰고 다 뭘 썼어요? 생필품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생필품, 이 아이 얼마를 썼을까요? 시작부터. 근데 어때요? 시작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생필품 소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생필품을 쓰고 오셨을 거예요. 몇 가지 쓰고 오셨어요? 세보지도 않죠, 우리.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쓰잖아요. 그쵸? 최소 30개를 썼다고 해도 저희 가족은 5식구니까 하루에 150가지 이상의 생필품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죽을 때까지. 엄청나겠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가족, 엄마의 가족, 동생의 가족, 이렇게 다 하면. 이걸 모으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메이를 듣기 전에는요, 생필품이 딱 떨어지면 어디로 가죠? 급하면 바로 집 앞에 마트 가고, 편의점 가고, 대형 마트 가고, 저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쿠팡인데, 네, 이렇게 막 이용했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왜? 휴지가 떨어지고 간장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나의 지출을 계속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돈이 갔을까요? 대기업, 맞아요. 대기업의 매출로 뜬 거예요. 여기는요, AS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시백 적게 주지만 저 한 번씩 소멸된다는 문자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근데 전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사업의 기회도 없어요. 근데 아메이마트는 내가 소비하지만 이게 나의 매출로 다시 잡혀서 소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료 회원제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줘요. 그리고 더 많은 캐시백을 모을 수 있고 사업의 기회까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마트의 기회가 너무 감사해서 마트 바꾸는 거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이 생필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하자. 어차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이마트 저마트 그마트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비하지 말고 아메이로 똑똑한 소비하자. 저는 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매일 사용해야 할 생필품을 건강에 좋고 환경에 좋은 품질이 뛰어난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꿔서 더 많은 현금 캐시백을 받는 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비해서 부자된 생필품 회사들이에요. 엄청 많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쓰죠. 예. 그리고 또 어때요? 이런 분들 열심히 광고하셔서 어때요? 어마어마한 광고 소득을 받아가요. 근데 저도 아메이 알기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는 사진을 샀어요. 어머, 내가 좋아하는 누구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료를 그분한테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형마트나 대기업이나 이분들한테 주지 말고 내가 가져와야겠다 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메이에 있는 모든 물건은 아메이에서 쓰자. 그래서 아메이 마트 어때요? 여기 강서마트도 되게 럭셔리한데 이렇게 멋진 마트가 전국에 14개가 있어요. 이 마트가 다 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 거예요. 공짜로 이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의 모든 물건을 아메이로 샥 다 바꿨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가 없는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5만 가지 것들 다 싸들고 와요. 제가 파트너가 내일 제주도가 FM이 있어서 또 제주도에 가는데 다 싸들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를 하는 집에 놀러 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메이 본사예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위치해 있고요. 1마일의 기적이라고 하죠. 굴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시화공단, 반월공단 있는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공장 매연 냄새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데 화학 원료 독한 것들을 쓰면 쓸수록 굴뚝의 높이가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아메이 회사는 친환경 원료를 쓰기 때문에 굴뚝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1급수가 흐른다고 하죠. 이렇게 안전한 원료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전경만 봐도 너무 힐링되지 않나요? 그리고 역사예요.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이 약 15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이미 65년이 되어져 있고요. 뉴트리라이트는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만 봐도 매우 튼튼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메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었어요. 돈의 목적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메이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기회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것. 이게 존재이고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도 누군가의 삶을 돕기 위해 우리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사와 연구원들과 소비자들.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잘 광고하고 유통해봐. 이렇게. 그리고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것은 절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이 철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요. 이유는 지구는 우리가 함부로 쓰는 존재가 아니고 잠깐 빌려 쓰고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잘 물려줘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메이는 UN 환경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인식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니까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진출되어 있고요. 2만 천여 명의 직원, 천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1200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획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산하고요. OEM 방식으로도 생산하고요. 이 모든 제품을 최고로 만들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 만족 보증해 주겠다 하고요. R&D 연구 비용을 매출액의 10%를 쓰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4대 유기농 농장까지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ESG 경영 대상을 받았어요. 요즘 기업들은 ESG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시작부터 ESG를 했던 회사죠. 그래서 대상을 받았고요. 아메이 안에 여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아메이 마트에 다 연결돼 있고요. 그것들 중에서 뉴트라이트는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도 세계 탑5 안에 드는 브랜드이고요.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판매 1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스프링 정수기고요. 가정용 청정기 판매 1위도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랩 요즘 엄청 마이크로바이옴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이것도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아메이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한 가지만 전 세계 1위 하기도 어려운데 되게 많은 것들을 1위를 하고 있고 동네에서 1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쓸 거면 저는 세계 1위 하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들이 있고요. 제가 정말 제일 미팅장에 딱 간 날 정수기 강의를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바꿨습니다. 저 물에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냄새가 나서 이 물을 받아서 다시 끓여서 이렇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물 강의를 듣고 제가 바로 바꿨습니다. 태국에 홍수가 났을 때 이 오염된 물을 직접 걸러서 이 도시를, 마을을 살린 정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느냐가 내가 오늘 마신 물이 내 몸에서 28일 동안 머무르다가 배출이 된대요. 근데 좋은 물을 먹으면 좋은 작용을 하고 나가겠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물을 먹어. 그러면은 그 또 악영향을 미치고 갈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 물에서 아무 걸 느끼지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물로 우리 인체에 많은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을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를 완전 단골 애용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이 아파서 또 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 할까요? 말하지 말래요. 목을 쓰지 말래요. 저 레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심할 때는 얘들아 선생님 말하지 말라 했어 이러면서 글로 쓰고 나도 의사하겠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팔이 아파가면 팔을 쓰지 말라 하고 목이 아파가면 목을 쓰지 말라 하고 이게 무슨 처방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이때 천식성 기침을 2달 가까이를 해요. 전식 검사까지 받아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청정기를 딱 집에 들여놓고 3일 만에 되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청정기 또 막 열변을 토해서 제가 3개월 만에 SP를 했거든요. 그냥 청정기로 했어요. 그때 그냥 말했더니 다들 구매하고 너무 쉽게 저는 그러니까 제품 감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 들어가면요. 이 22가지 항목을 다 인증받은 건 앰모스피어 스카이밖에 없는 거죠. 넌 미래를 어떻게 보니? 손금? 명리학? 난 똥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 뭐? 똥으로? 자, 보여줄게. 체변 검사를 통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건강을 볼 수 있거든. 장내 미생물은 대사부터 면역력까지 우리 몸 전체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존재여서 장내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건 앞으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국내 유일 PMAS 특허 기술을 활용한 듀얼 장건강 분석 기술로 미래의 건강을 내다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네. 똥으로 미래를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저희 아빠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되게 고생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제가 만나서 처음에 말했는데 아빠가 말씀을 안 들었어요. 네가 의사냐? 약간 이거 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다가 계속 제가 얘기해서 아빠가 렌즈팩과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랑 먹으면서 지금 거의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입안이 다 헐어 있어요. 편편대선염이라고 해서 그냥 화상 입은 것처럼. 그래서 매운 거, 짠 거, 자극적인 걸 하나도 못 드셔서 애기 반찬으로만 이렇게 드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맵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드실 수 있는 단계까지 되셔서 전 참 이 아메이 제품을 만나서 저희 가족이 다 건강해져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바꿀 3가지 키워드래요. 치매 치료제, 면역 강함제, 마이크로바이옴.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제품화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한국 아메이잖아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의 연결고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마이크로바이옴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안에 있고요. TV에도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뭐 유령의 사안이야 뭐 이런 얘기 했지만 SBS나 EBS에서요,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뭐 진짜와 가짜, 얼마나 가짜들이 많으면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주셨을까요? 예, 농장에 대한 거, 이런 방송들이 SBS, EBS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소비자들한테도 이 방송들을 정말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보라고. 네, 그리고 또 어때요? 아메이가 진짜 허접한 다단계 피라미드면 이런 분들이 와서 연설을 하시고 이렇게 아메이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저가 아메이 딱 시작했을 때 저희 남편이 3개월을 반대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싸워서 이겼죠. 지금은 엄청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90세가 넘으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비즈니스 멘토 마케팅의 대가이시라고 해요.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이렇게 줌으로도 인터뷰도 했었었는데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하면서 휴머니티를 향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마켓 5.0 시대 책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 접하게 된 직접 판매 분야 세계 1위 아메이의 사례 또한 흥미롭다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 거죠. 이 책을 냈는데 이미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인간 대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아메이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아메이다. 제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거 98년 뉴스위크지라고 삼성의 뭐 중견 임원들 뭐 이런 분들이 봤던 뭐 주간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빌 게이츠가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이 아메이가 될 거라고 예견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메이를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은 창업자들이 계신데요. 매년 자신의 커리어, 리더십, 업적 등을 통해서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세계의 혁신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을 아메이 회장님들이 받으셨다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아메이가 그냥 다단계가 뭔지 피라미드가 뭔지 네트워크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아메이는 우리에게 온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왜 아메이가 돈이 되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통이 변하고 있어요. 과거의 유통은요 생산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생산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우리는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시대가 변하면서 유통업자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생산을 똑같이 하지만 광고하고 대형 마트에서 할인마트들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소비자는 어때요? 조금 더 싸고 편리하게 물건을 사는 것 뿐이겠죠. 또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직거래 마트가 엄청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쓰실걸요. 저도 아메이 알기 전에도 사과는 청송사과를 먹었고요. 해남 고구마 막 이렇게 산지 직송해서 바로바로 저는 배달받아서 먹었거든요. 이게 바로 직거래예요. 근데 아메이는 이 직거래를 아메이 회사와 소비자에게 바로 주지만 돈도 주는 거예요. 캐시백. 광고, 유통, 이 포함된 이 소득. 유통비 35%를 적립했다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주는 방식인 거죠.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 또 소비자를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제품 싸게도 사는데 돈까지 벌어.
그러니까 진짜 멋진 지구 최후의 유통 방식인 아메이가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구간은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돈만 쓰고 살 거냐,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구간으로 이동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저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구간인 아메이마트로 옮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생필품은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매번 뭐가 떨어지면 이마트 저마트 그 마트들을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두 마트를 비교했을 때 각각 2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0.1%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200점을 줘요. 1년이면 2,400점이죠? 과자 한 봉지 값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아메이는 나 혼자만 써도 6,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해요. 1년이면 72,000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쓰고 친구들이랑 같이 마트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쵸? 제 차에 실어서 가서 밥도 사줘가면서. 그런데 마트에서 뭐라고 하죠? 각자 그냥 포인트 200점씩 주고 말아요. 내가 아무리 친구를 많이 데려가도.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제가 연결해서 같이 데려가면 그 수고를 인정해줘서 그룹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갔을 때는 더 아메이마트는 더 이득인 거죠. 1년 친구들에게도 다 주고 저에게는 100만 원이 넘는 소득까지. 네, 이렇게 쌓여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메이마트가 너무 즐겁죠.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소비자로서 혼자 써도 캐시백 자기가 쓴 것만큼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한 10,000원 정도 돼요. 제가 알아보고 나니까 내가 망했는데 내 스폰서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 내 노력치를 내 스폰서가 다 뺏어가? 그럼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열심히 하면 스폰서보다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역전할 수 있다는 거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열심히 노력할 자신은 있었거든요. 사실 현재 제 스폰서보다 제가 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 동생이랑 친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20만씩을 썼다고 가정하면 다단계나 이런 데는 맨 먼저 가입한 스폰서가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아메이는 거꾸로 줍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입한 A와 B에게 20만씩이 썼으니까 3% 적용을 해서 6,000원씩을 나눠줘요. 저는요, A와 B에게 알려줬잖아요. 알려줬기 때문에 3명의 공동 PB를 잡아줘서 60만 PB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6%가 되고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빼주면 저에게는 24,000원이 캐시백이 돼요. 근데 저 스폰서는 어떨까요? 스폰서가 시작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80만 매출이 떴겠죠? 계산하면 48,000원이고요. 저의 그룹을 빼주고 남는 게 12,000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스폰서가 가장 먼저 회원 가입했어요. 회원 수도 많아요. 매출도 많아요. 그런데 돈은 누가 가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대박이다.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이 수익 구조를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계속 안 믿어. 전 좀 잘 믿거든요.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있는 게 싫어. 이런 분들 있죠. 스폰서를 빼도 제 소득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스폰서는 나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지 내 걸 뭘 가져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요, 이렇게 3명 정도 아메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30만 정도를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9%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되었다고 이렇게 축하한다고 선물도 나와지고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학원비 정도, 예.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한 20만 원 정도 매달 용돈 드리시나요? 못 드리죠.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셔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돈입니다. 사실 드리려면 아깝지만 이게 매달 들어오면 또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제가 알린 새 친구들도 아메이를 이해하면서 열심히 또 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의 친구들도 9%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브론즈 빌더가 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뭐 80만 원에서 1억 이짝저짝으로 나와지는데요. 이 정도 소득이면 괜찮지 않나요? 부업으로 진행해도 이게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래서 멈추지 않아요. 아메이는 제품이 좋고 비전이 좋기 때문에 또 연결이 막 되어져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린 분들도 브론즈 빌더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쓸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메이를 하자고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거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엔 제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잘 알리고 알려줘서 브론즈 빌더가 되게 3명을 잘 도왔더니 어때요? 1000만 매출이 뜨면서 다 나눠주고 남는 게 한 200만 원 정도가 객시백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와도 제가 원했던 건 한 3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룬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1000만 하는 게임이에요. 2000만, 3000만, 4000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그냥 1000만 네트를 만들어 보는 게임을 하는데 한 번을 하면 SP고요. 3번을 하면 GP, 6번 하면 PT, 12번을 하면 파운더스 PT입니다. 그래서 이 6번 하는 PT를 몇 명 만드느냐로 또 제 소득이 달라집니다. 2명의 PT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사파이어가 되면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보다 늦게 했는데 이 친구는 더 열심히 해서 3명을 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나와지고요. 그보다 더 늦게 한 친구는 더 열정적으로 해서 6명을 잘 도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억까지도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메이는 누구를 이용해서 등골을 빼먹는다고 얘기하지만 누구를 이용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잘 되게 도와주는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로 성공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윈윈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냐. 그래서 박수도 쳐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꿈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시작은 300만 원이 죽을 때까지였지만 지금은 이제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막 계속 커가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이 착한 마음이 이 안에서 오면 생겨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다가 도와야지만 내가 잘 되는 일이니까. 아메이 피는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지금 도전 중에 있고요.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마트는 그냥 소비가 소득이 되는 기회예요. 회원 가입하셔서 먼저 나의 쇼핑몰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첫째 시작은. 그리고 제품이 왜 좋은지 공부하고 바꿔 써보는 거. 여러분들 아메이 만나기 전에 세제 공부 해보셨어요? 산프 공부 해보셨어요? 근데 여기 오면 그런 공부 시켜주잖아요. 대기업의 제품을 아마 공부를 시켜준다. 우리 쓸 수 있었을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공부하면 할수록 감동이 일어나니까, 더 막 아메이 제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쓰고 좋으니까 자동으로 입이 막 터져요. 우리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전이에요. 여기 가니까 여기 되게 싸대. 여기 가면 진짜 맛있어. 막 이러잖아요. 여기 미용실 별로야. 여기 집 별로 맛없어. 막 이렇게 다 하고 다니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못하냐? 내 안에 아메이란 선입견이 나도 있고 그도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만 하면 제일 쉬운 게 아메이 이거 산프 쓰니까 너무 좋아.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일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이에요. 2019년, 5년 전에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제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앞으로 내 5년을 만들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선택을 바꿔야겠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9년 미래를 더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만나는 친구와 책과 환경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저 악기 배우는 걸 참 좋아해서 악기 배우러 많이 다니고 등산 다니고 제 취미생활 하는데 시간을 썼었는데 아메이를 만나면서는 모든 이제 공부하는 곳으로 제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최우수작 스포츠 포스터래요. 여러분들은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실래요? 위? 아래? 당연히 아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위의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살만 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반드시 65세가 오거든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제가 이렇게 소비자분들 만나보면 70, 80이어도 되게 젊으세요. 그분들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준비하는 것들을 안내하면 참 좋겠어요. 이 말 너무 좋습니다. 그 하미연 부장님이 하셨던 건데, 사는 게 다르면 사는 것이 달라진다. 어디서든 생필품을 살 수 있어요. 아메이 싫어. 왜 그것만 쓰라고 그래.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써도 돼요. 하지만 그곳에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다른 거 뭐 향 좋고 뭐 예쁘고 뭐 이런 거 써도 그곳에는 제가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기회가 있는 아메이마트로 제가 사는 걸 바꿨더니 제 삶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이렇게 가족과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메이에서 공짜 여행이잖아요. 너무 퀄리티 높은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 시간도 온전히 못 내서 이틀 있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눈물의 글을 토마무 역에다가 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북극 가시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호주에 가시죠? 뭐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더 많은 여행들이 또 주어지죠. 아메이는 내가 그냥 슈퍼를 잘 쓰고 잘 알리는 일을 했다고 이런 많은 보상들을 주어줘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요. 저희 팀에서는 저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비전 컴패션에서. 그러니까 나만 잘 살려다가 남들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2월에는 또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컴패션 기아대책 아이들 후원하는 걸 굉장히 꿈꾸는데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한 명 아이를 늘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3만 원, 4만 5천 원을 내야 되는데 한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없어서. 근데 제가 지금 9명을 후원하고 있고요. 저는 이 안에서 열심히 해서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은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5초의 아이들이 한 명씩 죽어간다고 해요. 굶주림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있으면서 진짜 선한 부자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이런 아메이란 기회가 좋습니다. 워렌 버핏이 가난이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번번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무시해버리는 것. 그래서 귀가 열려 있는 사람, 뭔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기회도 알아듣는 거예요. 꽉 막혀 있잖아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에게는 가난이 오겠죠. 그래서 잘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또 타이밍이라고 하죠. 어때요? 올해부터 비전 보너스 지금 본사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천천히 가도 12년 후에 파운더스 EDC만 돼도 연봉이 한 4억 이상 되잖아요. 이게 또 연금처럼 나오는데 플러스 비전 보너스까지 주니까 엄청난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 거냐? 슈퍼 바꾸고 같이 슈퍼 바꿀 사람들 찾는 게임을 하는 거죠. 도전을 위한 최고의 시간을 기다리지 마시라고 리치 회장님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도전할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도전하는 거 저는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도전하는 거 싫어하고 낯선 거, 특히 이게 먹거리 안 먹어보는 거 절대 안 먹고 안 가본 거 절대 안 가고 약간 그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제가 도전하는 것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작은 성취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큰 성취로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또 다른 도전에도 또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아메이 비즈니스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트비포 희망의 항해를 시너스트 크루즈를 타고 신나게 행복하게 떠나보시는 리더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